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참 목요일이죠. 하루가 빨리 갑니다. 어떤 때는 뭐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고 거의 막 규칙적인 살아나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김창옥 강사의 글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세상의 때에 맞추려다가 그 삶의 맛이 떨어진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 한국에는 그 때의 법칙이 있어. 때. 이 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남들 할 때 너도 해. 남들 결혼할 때 하고, 남들 직장 다닐 때 다니고, 그리고 남들 애 낳을 때 너도 낳아. 세상에는 때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때의 법칙입니다. 때의 법칙.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다만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로 때가 있어요. 때. 자기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때 아닙니다. 자기만의 때가 있는 건데, 이 사과는 늦가을에 맛이 드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과 생각하니까 입맛이 도네요. 하여튼 사과는 주로 그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지 않아요? 그죠?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석이 있는 음력 8월 무렵은 이 사과가 완전히 연그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붓으로 성장 촉진제를 발라가지고 사과의 부피를 크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성장 촉진제를 바른다고 해서 이 맛까지 여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에 보이는 탐스러운 사과는 이 보이는 것에 비해서 맛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때에 맞추려다가 몸집만 커지고 이 맛은 떨어지는 사과처럼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때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 속이 제대로 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겉모습은 그럴싸해 마음이 텅 비어 버리는 거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과일의 그 제철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의 제철도 모두 다른 거야. 우리의 제철도 모두 다르다. 나의 제철은 가을인데 남들이 여름에 과일을 수확한다고 해가지고 내 과일도 허둥지둥 뭐 거두려다 보면은 이 삶의 맛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남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서 유의미한 인생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이 무엇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우울감이 빠지는 거야. 우울감이 빠지더라. 그럴 때는 꼭 기억하자. 나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야. 그저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두고 봄에 먼저 피는 유채꽃보다 못났다고 하지 않듯이 시절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인생의 맑고 그 굳은 날들에 가끔 흔들리되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계절이 찾아올 거란 거야. 여러분의 계절이 찾아온다. 그 계절까지는 조금 버텨보자. 그런 겁니다. 좀 의미 있나요? 여러분의 때. 하여튼 중요합니다. 그럼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볼게요. 좀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올해 280만원짜리 폴더블 폰을 또 한번 출시를 했어요. 중국 업체들이 더 얇은 폴더블 폰을 잇따라 선보이다 보니까 이 점유율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삼성도 이제 두께 경쟁이 가는 겁니다. 이 두께 경쟁이 가더라. IT 업계에 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을 출시를 합니다. Z 폴드 6 슬림은 접었을 때 두께가 10mm대야 먼저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6보다도 한 2mm 정도 가량 얇아질 거로 봅니다. 삼성은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갤럭시 Z 폴드 6의 슬림에 전용 펜인 S펜을 지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S펜이 없으면은 별론데
S펜을 넣으려니까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0.3mm 안팎의 필름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께는 얇아졌는데 화면은 넓어지고 Z 폴드 6 슬림의 외부 화면의 크기는 6.5인치, 내부 화면은 8인치로 기존의 폴드 6보다 각각 0.2, 0.4인치 커질 거라고 보죠. 이렇게 Z 폴드 6의 슬림은 삼성의 최고가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외신에 따르니까 출고가가 $2,100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최고가 스마트폰인 Z 폴드 6가 256기가 기준 국내 출고가가 222만 원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식 명칭이 슬림 대신 Z 폴드 6 울트라예요. 울트라. 울트라. 오는 Z 폴드 6 스페셜 에디션 등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이 두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비보. 이 비보는 지난 3월에 10.2mm 두께죠. 엑스폴드 3를 출시했고, 샤오미는 7월에 9.47mm의 믹스폴드 4를 선보였어요. 이렇게 대놓고 삼성을 겨냥한 제품도 나오는데, 아너는 9월에 그 국제 가전 박람회 IFA 2024에서 폴더블 폰 신제품이죠. 매직 V3를 공개한다면서 Z 폴드 시리즈하고 두께를 비교한 광고 이미지를 게재하기도 했고요. 해당 이미지에는 얇은 차세대 제품이 옵니다. The next big thing is coming. 이런 문구가 쓰여 있네요. 나와 있죠. 중국의 추격으로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지난 1분기 삼성의 폴더블 폰 점유율이 23%입니다. 23% 처음으로 1위를 화이에한테 뺏겼네. 화이가 35%. 또 다른 중국 업체 아너가 12%, 모토로라 11%, 오포가 8%. 근데 그 화이는 거의 내가 볼 땐 중국에서의 점유율일 겁니다. 하여튼 중국 애들 참 무서운 놈들이야. 잘 따라하고 잘 베끼고 하여튼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있고요. 또 삼성이 다음 달 6일에서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IFA 2024에서 AI 기반의 그 삼성 푸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지난해 IFA 2023에서 처음 공개된 모바일 앱 서비스죠. 삼성 푸드가 가전 모바일 TV 등 삼성 제품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푸드 전문 플랫폼인데 식재료 관리, 레시피 제공, 그리고 주방 가전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조리 등 식생활과 관련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삼성푸드는 104개국에 8개 언어죠.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 사용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은 이번 전시에서 맞춤형 식단, 건강관리 그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삼성푸드 플러스 이겁니다. 모바일로 이제 식재료 사진을 딱 찍어. 그럼 앱에다 어플에다 바로 식재료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가 신규 도입이 됐고 비전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 사진에 식재료가 여러 개 있어도 동시에 인식할 수가 있네요. 그 관리가 한층 편리해진 거죠. 이 레시피 추천 시에 보관 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부터 우선 활용하는 식단을 플래너에 반영을 해서 식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사용자의 신체, 나이, 운동 정보 등 개인정보 바탕으로 섭취 목표량 설정, 일주일 식단, 맞춤형 레시피, 영양 섭취 진척도 관리, 5대 영양소 섭취 그 트렌드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픈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AI로 맞춤화하기 기능도 추가되고 사용자의 건강 목표, 식습관, 취향, 요리 수준에 맞춰서 레시피를 개인화합니다. 이외에도 레시피를 오븐이나 인덕션으로 전송을 해서 메뉴에 맞는 그런 조리값을 자동 설정해 주고요. 빅스비 음성 명령으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푸드 출시 1주년을 맞아서 삼성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그런 식경험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별의별 것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아주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요리하기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삼성이 그 기술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이 델 테크놀로지하고 협업을 강화하네요. 이를 위해서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가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제 플랫폼
그 실증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AI하고 이 서버죠. 이 서버의 기술의 발전에 박차를 가는데 일단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가 28일 날 그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 솔루션을 통해서 미래 혁신 그 세션에서 삼성의 새로운 기술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SMRC가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하고 협력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 김 엔지니어에 따르니까 현재 SMRC는 현재 약 400대죠. 400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겠죠. 현재 기존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체제, OS하고 이 플랫폼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과 분석 과정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현재 SMRC는 3개의 대학과 삼성 내부 개발팀 2곳, 그 2개의 파트너사랑 이 약 40개의 과제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제들은 모두 신규 플랫폼의 그 POC라고 하나 그 실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과 플랫폼의 효과 작동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이라 하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스택을 재검토하고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모두 아우르는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그 오픈랩 이상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실험을 하고요. 이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SMRC는 신규 디바이스 호환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기존의 시스템 대비 최대 100%까지 이제 성능을 향상하는 비휘발성 기억장치 익스프레스죠. 이 디스크로의 전환 등을 검증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협업을 통해서 AI와 서버 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겁니다. 그래서 SMRC에서의 연구와 실증 과제가 삼성의 새로운 기술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델과 손잡고 차세대 그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점점점 더 하실 거라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